자, 이제 2단원 민족 분열 통치와 다양한 민족 운동 그 첫 번째 민족 분열 통치가 실시되다를 한번 볼 건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 2단원은 이제 1920년대가 이제 시작된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식민지 시기는 각 시대별로 통치 방식, 그러니까 식민 통치 방식, 그다음에 경제 스타일, 그다음에 민족 운동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통치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전에 우리가 1910년대 통치 방식 하면은 보통 이제 헌병 경찰제 또는 이제 무단 통치 이렇게 해서 이제 강압적인 그리고 또 비인도적인 이런 이제 통치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이제 3.1 운동이 이제 민족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더 이상 강압적인 통치로는 이 통치가 어렵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문화 통치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민족의 문화와 관습, 이걸 이제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자,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부드럽게 하는 정책 이런 거입니다. 근데 이 문화 통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전통과 관습도 인정해주고 좀 이제 이전보다 부드럽게 유하게 이제 통치하겠다라고 이제 했지만.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자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한민족을 이간질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화 통치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확인할 거는 일제가 이제 문화 통치한다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부드럽게 통치한다면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야기한 것들을 어떤 이제 실상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일제의 선정과 이게 실상, 요걸 이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일본이 이제 문화 통치한다라고 하면서 문관 총독을 임명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원래 이제 지난번에 봤을 때 이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총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육해군 어떤 이제 그 대장,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군인 출신들이 이제 총독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이 아무래도 총독을 담당하니까 강압적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문관 총독을 임명하겠다. 공부 출신,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이제 관리 등용되는 사람들, 그 문관들을 이제 임명을 하겠다 총독으로. 근데 이제 실제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해방할 때까지 이 문관 출신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제를 이제 폐지하고요. 이제 보통 경찰제를 시행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보통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경찰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한테 더 이상 이런 경찰 업무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실상을 보면 자, 기존의 헌병 경찰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보통 경찰로 거의 이제 이어져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오히려 1910년보다 20년대 들어서 경찰 기관은 그 다음에 경찰의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안유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치안 이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찰들이 이제 그 어떠한 이제 활동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치안유지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 정도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치안을 혼동시키는 세력들을 잡는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이야기하는 거는 독립운동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 그 활동하는 거를 엄청 제재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단체 조직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사의 자유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일 세력은 탄압하고요, 친일 세력을 후원했다. 그러니까 이 단체도 그냥 민족운동 단체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친일 단체 이제 만드는 걸 이제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어떤 신문, 잡지, 그러니까 출판하는 거. 자, 이걸 이제 발행을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허용은 하되 오히려
그냥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언론, 어떤 보도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제 검열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일제 그 총독부의 검열을 받아가지고 일본 막 비판하고 있는 기사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삭제가 되고요. 그 기사가 뭐 기사 삭제, 압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등교육도 이제 조선인들한테 이제 시켜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이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상은 오히려 이제 고등 전문 교육 이런 거 이제 제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192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이제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실상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실제 목적은 결국에는 친일 세력을 양성해 가지고 우리 그 민족을 분열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사료가 있는데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걸 이제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당시에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서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또 각종 종교 단체를 중앙 집권화하고요.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안친다. 자,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기른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 보면 어떻게 친일 막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를 양성해 가지고요. 우리 민족 간의 어떤 이제 분열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제 경지 수탈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1910년대에 경제 수탈 하면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령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192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이 1920년대 경제 스타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쌀을 이제 증가시킨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자 배경을 한번 보면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급속하게 이제 공업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공장들이 일본 내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를 이제 많이 짓지 않고 이제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자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는 인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자 일본 내에 식량이 이제 부족해지고요. 자 이걸로 인해서 쌀값이 이제 폭등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본토, 자국의 지금 식량 부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값비싼 쌀, 이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지금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 이제 그 쌀,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종자를 개량하고요. 뭐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개간, 뭐 간척 사업해서 뭐 땅 넓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이 그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야. 결과를 보면 이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이 이제 빼앗아 갔다라는 거야. 일본이 이제 수출해 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식량 부족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또 만주 그 일대에서 만주는 약간 이제 춥잖아요. 북쪽이니까. 뭐 조콩, 자 이런 이제 잡곡,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해다가 이제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산미증식 계획되면서 농민들이, 그러니까 몰락한 농민들은요, 이제 이주를 하는 거야. 화전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산에 사는 겁니다. 만주, 연해주, 막 이 등지로 이제 이주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910년에 이제 만들어졌던
아니, 그러니까 10년대에 만들었던 회사령, 회사 만들 때 이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걸 이제 폐지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좋은 게 아니냐? 이제 옛날에는 총독한테 이제 허가를 맡았다면 지금은 이제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우리 민족이 자유롭게 우리 민족 기업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 어떤 민족 기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회사령을 폐지한 게 아니라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회사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 때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인 회사의 자유로운 한국 진출을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일본의 그런 이제 뭐 회사나 공장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국의 그런 이제 그 회사 공장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1920년대 통치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 수탈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